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한 청소 노동자가 휴식 공간에서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일로 그 휴게 공간을 학생들이 들여다봤더니 야,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청소 노동자가 숨진 게 9일이군요. 네, 9일 낮 12시 30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제2공학관 내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는데요. 이분이 심장질환을 평소에 앓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병사로 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학생들이 봤더니 야, 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쉬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군요. 맞아요. 아마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뭐 교수님들 전부 다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봤겠지만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쉬는지 어떤 환경에서 쉬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 3.52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한 평 조금 넘습니다. 이걸 3명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요 즈음에 이 돌아가실 이 즈음에 서울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폭염 경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8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네, 이 전에 계속해서 이제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설치가 안 됐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이 사망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청소 노동자분들이 쉬는 그 방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67살의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그 방입니다. 휴게실인데, 옷가지들이 있고, 이게 3.5제곱미터. 계단 밑에 사실은 가건물 같은 거예요. 3명의 노동자들이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쉬시는 거죠. 우리 여기서 쉴 수가 없어요. 학생들 계약하면은 이 계단에 쿵쿵쿵쿵 소리 나서. 물도 밖에서 직접 떠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도 우리가 주워다가.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고, 강의실 바로 옆이라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쉴 수도 없고요. 다른 휴게실입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수도 배관이 있는 밑에다 가건물에 짓다 보니까 그런. 저기 커피숍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 내려가는 소리면 하수도 이렇게 뭐 이게 여기로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물 내려가는 소리도 엄청 크고 또 믹서기 가는 소리도 굉장히 크고. 제가 볼 때는 저것도 다 사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임으로 해놓은 공간이라 저게 건축 승인 제대로 받았나 뭐 아마 그냥 편법으로 쓰고 있는 공간 같아요. 이름은 직원 휴게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정돈된 방 같지만 지금 저기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 좀 시원한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이게 몸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저 냉장고는 주워온 거라고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또 이용하세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 주워다 놓은 거지. 이게 비품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았고 자, 냉난방 없죠. 그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환기가 안 되고 자연 채광이 없습니다. 형광등으로 이제 불은 켤 수 있지만 그런데 저기를 하루에 2~3시간씩 쉬는데 3분의 노동자가 불과 한 평 되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쓰는데 정말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번에 67세 되신 남성분인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건강에 위해할까? 그리고 또 정말 휴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 열면 강의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쉴 때는 눈에 띄지 마세요. 이런 지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위에 카페가 있는 데는 정말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또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물 흘러내려가는 소리. 휴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둬라.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방 하나는 6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2평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냉난방과 환기 시설은 기본이다. 휴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가정공간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조건이 거의 구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변호사 보시기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쉬시다가 지금 학교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산재 처리 이런 건 어때요? 그 관련이 있을걸요?
네, 우선 이제 휴게 시간에 돌아가신 네. 거잖아요. 뭐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사업장 내에 있고 뭐 휴게 시간에서 특별히 뭐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휴게 시간을 또 통상적으로 이용하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고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많이 이제 다투어질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도 심장 질환을 원래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장 질환만으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네. 이런 열악한 환경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인정 그렇게 네. 쉽지 않고요. 이 전에 근무 환경이 쭉 어땠는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또 상황이 더웠잖아요. 그건 네. 또 어떤 영향을 줬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된다면 이런 네.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좁은가는 설명이 되지만 이달 초에 얼마나 저희가 찜통이었을까는 설명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서울대생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대생들이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모인데 네, 계속 나의 붙어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시고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음에 네. 죄송합니다. 네. 헛되지 않은 죽음 편히 쉬세요. 이런 이야기 있고요. 사회 네. 또는 기관의 책임이 개인의 지병으로 전가되지 않게. 그러니까 네. 이게 산재로 인정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네. 담은 그렇죠. 거죠. 네. 명복을 비는 또 이야기. 있습니까? 사소하지 사소하지 않은 죽음. 서울대 어느 청소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또 있습니까? 이거는 교수입니다. 네, 우희종 교수께서 교수. 올린 건데.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데요. 이거 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노동자들의 환경과 공간 부족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교수 갑질에 의한다. 이게 좀 학생이 쓴 게 아니고 교수가 쓴 겁니다. 네. 교수가 왕이고 교수 공간도 부족하다는 태도를 서울대 교수들이 왕왕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교수는 연구실을 들이길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공간을 뺏었던 것 아닌가, 네. 시설들을 뺏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 교수님 인터뷰가 좀 있군요.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청소 노동자나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간 정도 하나 마련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에어컨 있고 바람도 잘 통하는 방 하나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 공간이 나올 때마다 이거 빨리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공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라는 게 거의 뭐 어느 대학이나 상황이 비슷하죠. 우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가 크고 교수님들 넓죠. 연구실 가봐도 정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또 정말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 교수 지적한 것처럼 학교와 학생들만 아니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조금 공간을 떼줄 수 있는. 네. 저희가 이게 서울대만의 문제겠습니까? 다른 데도 더 심하겠죠? 다른 대학들 급하게 몇 개 찾아봤는데 좀 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명지전문대 공학관이라고 야, 여긴 해요. 정말, 네, 화장실 옆에 설치되어 이런 데 있다고 많을 합니다. 겁니다. 네. 비단 뭐 대학뿐만 아니고요. 그렇죠. 누울 수도 없는 자리 같은데요. 옆에가 화장실 칸막이랍니다. 네.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거 볼까요? 여기는 동국대인데요. 저렇게 일어서면 머리가 닿습니다. 서 네. 있지도 힘들겠죠? 저기 미화원 대기실이라고 써져 있군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정식 공간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저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저기도 계단 밑에 휴게실을 준 저곳은 네. 서울시립대 조형관, 이 청소 노동자 휴게실입니다. 여기도 네. 계단 밑에 그냥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겠죠? 네. 저기는 이제 홍익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인데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낡은 장판에 이게 가벽도 좀 네. 덕지덕지 붙여 있죠. 네.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도 저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이 건물도 이제 국제 방송센터잖아요, IBC. 네. 여기도 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방이 있는데 저는 비슷한 KBS뿐 수준입니다. 아니고 여러 네. 방송국을 가면 정말 네. 방송국도 아까 계단 밑 공간, 삼각형으로 돼 있는 공간에 맞습니다. 문 하나 달고 칸막이 친 게 다인 경우가 짜투리 많습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네, 만들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국 시설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네. 대학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고 함께 그렇습니다.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2년 전이니까 한림대 성심병원에 논란이 병원이죠. 됐던. 네. 저기가 지금은 고쳐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길 네. 기대하는데 2년 전인데요. 네. 지금 보면 창고에 잡동사니 쌓아놓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은박지 같은 바닥재를 깔고 저 위에서 이 네. 노동자분들이 쉬셨던 거죠. 네. 댓글이 있군요.
당시에 보도 나가고 조선시대 노비보다 못한 듯. 네. 다른 데 사정 더 보겠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공항, 인천국제공항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공항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생각해 보시면요. 네. 지금 저기 위험해 보이죠? 이동하는 차량 밑에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지상조업 노동자라고 하는데, 네. 항공기 날개 아래 그늘에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폭염이요. 건물 내도 아까 저기 지병이 아스팔트 있으신 위에 분이 정말. 예, 저기가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는데 또 있습니까? 그늘을 찾아 네. 들어간 거죠. 이거 아마 이제 무슨 창고 짐칸 같은 데인가 보네요. 택배 노동자분들 작업 공간일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네. 짐들이 쌓여 있는 사이에 몸을 끼어서 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기대어 주무시고 계시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네. 지금 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공항 노동자, 네. 폭염에 그냥 그늘을 찾아 위험해도 들어가서 쉬어야만 하는 분들, 네. 또한 택배 노동자들 계속 외부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네. 이들을 위해서 좀 지자체가 노력한 바가 있고요. 또한 건설 노동자, 네. 외부에서 건설 노동하는 분들이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그 기준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휴식할 때 정말 폭염에 그늘은 있는지, 네. 혹한에 좀 이 온기가 있는 곳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논의 자체가 특히 서울대생들이 저런 사건을 겪고 나서 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이미 바뀌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딱 봐도 아시겠죠? 택배 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오가잖아요. 네. 어디 돌아다니는 분들이라 어디서 쉴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쉴 공간이 절실한데.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에는 아무래도 잠깐이지 뭐 장시간이 있지는 못해요. 너무 불편해요. 허리도 아프고. 이거는 제주시가 마련한 공간이에요. 네. 이동 노동자, 그러니까 택배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인가 봐요. 네.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뭐 학습지 교사분들도 오신대요. 계속 이동하니까. 그냥 네. 기다리고 이동 노동자. 그리고 추위에 뭐 떨고 그랬는데 쉼터가 이제 개관이 되면은 그분들이 쉼터 오셔가지고 쉬기도 하고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여기는 부천도시공사가 현장직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새로 단장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문제점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까 네. 대학도 똑같은데요. 방송국도 24시간 가동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와도 청소하고 계시고 밤늦게 와도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오늘도 제가 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휴식 공간, 인간다운 삶,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자, PD, 저 같은 패널 다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고생해 주신 청소 노동자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게 시설을 더 마련해야 되고 휴게 시설을 좀 제대로 잘 꾸며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용노동부의 한 자료를 보니까 휴게 시설이 있어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50%가 안 되고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30-40% 되더라고요. 그거 이용할 여건도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게 시설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휴게 시간을 온전히 우리가 휴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좀 중요한 필요해 지적 보입니다. 같습니다.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